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 관련해서 5달러 미만의 매수는 투자 기회인가 혹은 리스크인가 라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세력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리플은 달나라로 갈 것이라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관련돼서 대응 반목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XRP 5달러 미만 매수 투자 기회인가 혹은 리스크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리플의 네이티브 토큰인 XRP가 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과연 5달러 미만에서 매수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기회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 리플 SEC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가 되고요.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XRP는 다시금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플이 SEC와 약 5천만 달러의 감액된 벌금으로 합의를 하면서 3년 넘게 이어졌던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이는 XRP가 광범위한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3달러 근처에서 안정세를 유지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XRP 연동 ETP 승인 가능성인데,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즉 ETF가 그랬듯 XRP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상당한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존재하는데,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XRP 보유자들이 상당량의 토큰을 거래소로 옮기고 있으며, 이는 매도 준비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매도 압력이 지속되면 가격 상승을 제한할 수 있고요. 또한 네트워크 전반의 거래량과 온체인 활동이 감소하면서 XRP의 본래 목적인 국경 간 결제 기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XRP가 5달러 미만에서 거래되는 지금은 장기적인 유용성과 채택 가능성을 믿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진입점이 될 수 있다. 법적 리스크 해소, 그리고 ETF를 통한 기간 수요, 그리고 글로벌 채택 가능성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래 매도, 사용률 감소, 그리고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같은 위험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5달러 미만의 XRP 투자는 높은 변동성을 감내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잠재적 보상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투기적 자산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거나 저렇거나 결국 전문가들은 개미털기를 하고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XRP 투자자 인내심 시험 후 결국 달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분석가 맷 휴즈가 리플 투자들에게 XRP 여전히 달에 갈 예정이지만 모든 인내심을 시험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장기적인 강세 전망을 재확인했다라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 보도를 했는데, 휴즈 분석가의 이러한 논평은 최근에 XRP 가격 변동성 속에서 나왔으며 단기적인 하락세가 투자자들의 좌절을 불러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휴즈는 XRP가 이전에 강조했던 최종 보스 각도 위로 다시 올라왔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는 이전 분석에서 XRP가 주요 랠리 이전의 역사적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전환되는 일관된 패턴을 보였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2018년과 2021년의 고점들이 대각선 저항선으로 작용했으나 이미 지지선으로 전환되어 강세 구조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휴즈에게 3달러 영역은 매우 중요한 최종 보스 저항선이다. 그는 XRP의 진정한 시험은 이 3달러 영역을 견고한 지지선으로 바꾸는 데 달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다면 과거 시장 주기와 유사한 대규모 포물선형 돌파의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번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XRP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무려 750% 이상 급등한 26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전문가들도 장기적 낙관론에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다른 분석가들도 휴즈의 장기적인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리얼비전의 최고 경영자 라울 팔은 자본이 비트코인에서 다른 주요 알트코인으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XRP가 이제 더 높은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진단하고 있고요. 시장 분석가 아흐마브 카제미는 XRP에 대해 두 가지 강세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 그는 XRP가 최대 9달러까지 상승하는 기본 시나리오를 선호하며 더 강력한 랠리가 펼쳐지며 12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석가들 역시 기관 수요와 고출시대 디파이 플랫폼 및 ETF를 언급하면서 XRP가 1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블랙록 또한 리플 수일에 참여하면서 XRP ETF 가능성에 대해서 들썩이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블랙록 리플 스웨 2025 합류 XRP ETF 가능성에 들썩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디렉터 맥스웰 스타인이 오는 11월 뉴욕에서 열리는 리플 스웨 2025 행사에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플은 이번 행사에서 600명 이상의 참석자와 60명 이상의 연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웨 2025 블랙록 임원 연사 명단에 올랐고요. 리플 스웨의 공식 일정이
따르면 맥스웨스타인은 로리 켈러리와 함께 토큰화된 금융자산이 자본시장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록 공식 일정의 XRP ETF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블랙록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혐의 ETF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번 스웰 행사에서 XRP ETF 관련 논의 또는 발표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XRP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블랙록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의 높은 인기와 수요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자들은 블랙록이 다음으로 XRP ETF를 출시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블랙록은 아직 XRP ETF 출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고요. 특히나 블랙록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는 관련 질문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라고 답하면서 여러 차례 직답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또한 XRP ETF가 XRP 커뮤니티를 적합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자사운용사와의 구체적인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블랙록에 의한 XRP ETF 출시가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블랙록은 XRP ETF 관련해서 아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등 경쟁 자사운용사들은 이미 XRP ETF 신청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앰플리파이 자사운용사가 SEC에 XRP 옵션 수익형 ETF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관심은 SEC가 10월에서 11월 사이 마감되는 XRP 관련 ETF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낼지에 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재적인 승인이 이루어진다라면 블랙록 또한 XRP ETF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엄마장자 고드는 10월 18일을 언급하면서 XRP의 역사적 순간이 온다라면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죠.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블랙록 현물 XRP ETF 신청을 주저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고객 관심이 적고요, 규제 불확실성 등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와 법정 다툼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XRP 커뮤니티의 기대가 커졌지만 블랙록 현물 상장 ETF 신청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제한적인 고객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률 감소 우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커뮤니티 기대와 다른 데이터 기반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 중심의 낮은 글로벌 수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야.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이 보여지는 뉴스들에서는 이렇게 블랙록의 XRP ETF 관련되어서 부정적, 그쵸? 부정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리플과 그리고 블랙록 서클은 가상화폐 패권이죠. 이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배를 탔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리플의 히든노드 인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히든노드는 이미 블랙록 토큰화 펀드 생태계에 참여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통 자산과 그리고 디지털 자산 간의 가교, 그쵸? 이 가교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이 리플이 히든노드를 인수함으로써 블랙록의 인프라와 이제는 연결되어 있던 히든노드의 기관 네트워크가 이제 리플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서클 인터넷 그룹의 IPO에서 이제 블랙록은 10%의 주식을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러한 이 리플 그리고 블랙록 서클, 그쵸? 이러한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합쳐질 때 우리는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그리고 XRP 레저, 서클의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 그리고 블랙록의 막대한 기관 자금력 및 전통금융시장 영향력이 상호 이렇게 작용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대한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규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이 현 상황에서 이 세 기업의 관계는 암호화폐가 전통금융 시스템에 더욱 깊숙이 통합되는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뭐가 된다? 지표. 이 지표가 될 것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서클 블랙록의 이 연관성은 단순히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복잡하고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들의 협력이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리플, 그쵸? 이 리플에게는 엄청나게 크나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현재 지금 딱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 4,000원에서 4,500원짜리의 가운데인 이 자리 4,200원 언저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결국에는 이제 수렴이 위로 폭파할지 아래로 폭파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저의 관점에서는 위로 폭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관점이고, 이 박스권이죠, 4,500원 박스권의 상단부인 이 구간을 한 번 더 리테스트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4,500원짜리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정말 지속했던 이 5,000원짜리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열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저의 관점에서는 지금 혹시나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저는 아직도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 연말까지는 저의 관점에서는 리플이 계속해서 뭘 한다, 우상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건데, 그래서 기존에 아래서부터 저점을 잘 잡으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아직도 나는 무서워서 매수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매수를 하시기를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